그러니까 양쪽 눈을 뜨고 있는데 정말 장님처럼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보통 양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가 검해진 거죠. 그러면은 난 이 반쪽만 보이게 되는 거고, 심각한 것은 눈의 혈관은 너무너무 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혈관을 뚫어주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타깝지만 실명을 맞이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는 눈 말고도 감각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사실 많이 있죠.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5개의 감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눈이 가장 예민하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서도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는 말까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사실 맛을 못 느낀다고 당장 어떤 두려움을 느끼진 않지만, 눈을 보지 못하거나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껌껌한 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고립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 심리적으로도 금방 불안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눈은 하루에도 2만 번 이상 깜빡이게 되고, 또 양쪽 안구 자체에 각각 6개의 근육이 있으면서 순간순간에 초점을 잘 맞출 수 있게 되고, 양쪽 눈을 정렬해주는 그런 예민하고 또 어떤 감각에도 민감한 기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은 우리 몸에서 감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블랙아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서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눈은 빛을 보고 사물을 통해서 받아들인 신호를 뇌에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신경층에 순간적으로 혈류 공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껌껌하게 전 시야가 안 보이게 되는 블랙아웃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눈을 뜨고 있는데 정말 장님처럼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보통 양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가 검해진 거죠. 그러면은 난 이 반쪽만 보이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양쪽 눈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보고 있는데 이쪽이 가려 보이는 거죠. 둘러보면은 계속 한쪽 눈으로 보는 그 시야는 계속 검게 보이는 증상이 블랙아웃이 되는 겁니다. 심각한 것은 심장에서부터 우리 눈까지 오는 혈관 중에서 경동맥이라든지 아니면 머리 혈관, 또는 이 시각을 담당하는 뇌혈관 쪽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원인이 딱 눈만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눈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블랙아웃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블랙아웃은 어떻게 보면 거리에 따른 어떤 시야의 이상이라든지 시력 감소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검게 아예 그냥 그쪽 시야가 잘 안 보이게 되는 증상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순간적인 혈액 장애가 있더라도 15분 안에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다시 시야가 돌아오게 된다면 보통 이것을 우리가 흉내장애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식 명칭으로는 일과성 흑암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게 장시간 지속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반드시 응급실이라도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고, 또 15분 이내로 끝나는 이 증상이 너무 잦게 발생을 한다면 혹시나 내가 혈관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또는 머리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는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블랙아웃과는 조금 다른 질환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눈은 동그랗게 되어 있고 안구 안에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이 있습니다. 그것이 눈 안구의 내벽을 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망막이 어떤 이유에서 구멍이 나거나 아니면 물이 차거나 해서 안구 벽에서부터 분리가 되게 되면 그쪽 망막이 담당하는 시야는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커튼을 칠 때에 시야가 커튼을 치면서 좀 가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방향에서 위든 아래든 좌우 어떤 방향에서든지 이렇게 약간 물이 차듯이 검은색 커튼처럼 뭐가 가려지면서 시야의 일부가 가려지는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표적인 질병이 망막박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망막박리는 원래 안구 내벽에 붙어 있어야 되는 카메라의 필름 역할하는 망막이 벽에서부터 떨어지게 된 거고요. 원래는 얇은 벽지처럼 눈속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은 벽지에 구멍이 나고 비가 새들어가면 벽지가 떨어지듯이 망막이 박리가 되는 거고요. 결국 벽지는 물이 차면서 계속 떨어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망막도 한번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부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커튼이 점점점 쳐지는 것처럼 시야를 가리게 되는 겁니다. 망막박리는 실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이고, 또 안과적으로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 거리에 따른 변화와 별개로 전반적인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건데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백내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내장은 전 세계적으로 실명을 유발하는 3대 질환에 뽑히고 있고요. 그 자체로 뿌옇게 보이고 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수정체의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녹내장을 합병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백내장이 생기면 한쪽 눈이 굉장히 뿌옇게 보이게 되고, 안경을 쓰더라도 이미 카메라 렌즈가 뿌얘졌기 때문에 안경을 통해서도 그 시력은 개선될 수가 없는 거고요. 어떤 사물을 볼 때에 빛이 하나로 들어와야 되는데 허옇게 된 그 백내장의 변성으로 인해서 빛이 갈라져 들어가기 때문에 한쪽 눈으로 볼 때도 사물이 두 개로 보일 수가 있고,
또 밝은 곳에 있으면 빛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눈부심 등이 더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자외선하고 결국 노화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흰머리가 안 생길 수가 없듯이 우리 수정체의 단백질의 변성도 안 생길 수가 없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령화가 되지 않아서 평균 수명이 뭐 65세 이럴 때는 어르신들께서 뭐 이만큼 보면 됐지 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100세 시대가 되면서 누구나 백내장은 심하게 경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이 백내장의 발생에는 이 나이 그리고 자외선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조절되지 않은 당뇨라든지 또는 외상,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나 다른 류마티스 질환으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에서는 조금 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일찍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은 우리 몸 안에서 산화작용을 촉진시키고 단백질의 변성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백내장의 진행을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괜찮지만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모자를 착용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선글라스 또는 자외선 차단되는 안경 등을 착용하시는 게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야가 좁아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갑자기 눈 쪽에 두통이 생기고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이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녹내장은 쉽게 말하면 안압이 오르면서 안구가 단단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신경이 눌려서 손상을 받으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게 녹내장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눈 안에 눈 안쪽을 순환하는 방수라는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 빠져나가는 하수가 막히게 되면은 물은 계속 생성이 되는데 나가는 구멍이 막히니까 결국 눈은 점점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평균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10부터 21mm를 우리가 안압이라고, 정상 안압이라고 하는데 60까지 막 오른 상태에서 2, 3일 지속되게 되면은 되돌리지 못하는 신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시야가 급격히 손상되게 되면은 거의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는 가능한 빨리 안과에 방문하셔서 레이저 치료라든지 아니면 안압을 낮추는 강력한 약물을 통해서 안압을 낮춘 다음에 이 하수구를 새로 뚫어주는 시술을 받으셔서 개선을 시키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증상이 될 수 있겠는데요. 직선이 휘어져 보인다, 또는 어딘가 내가 보려고 하면은 그 부위가 꺼멓게 보이고 주변만 보인다, 또는 무엇을 봤을 때 오른쪽 왼쪽을 봤는데 한쪽은 색감이 회색빛이다, 뭔가 색깔이 다르다 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 눈의 신경 역할을 담당하는 망막에서 가장 중심 부인 황반의 변화가 생겼을 확률이 높으세요. 그래서 황반에 황반 변성이 생겨서 물이 차고 삼출물들이 있게 되면은 결국 신경이 출혈들로 인해서 휘어지게 되면서 직선이 휘어져 보이게 될 수가 있고요. 황반변성은 선진국에서 65세 이상에서 실명을 유발하는 질환의 1위가 황반변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명을 유발할 수 있게 되겠고요. 특히나 지금 말씀드린 황반변성은 앞에 숨겨진 네 글자가 있는데 이게 나이 관련 황반변성입니다. 결국 내가 젊어질 수 없다면 이 황반변성을 완치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환자분들께 생각하실 때는 매달 병원에 갔는데 나아지는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원에 안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실명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이 황반변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신 거기 때문에 완치되는 어렵지만 최대한 치료를 하면서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를 해가지고, 흔한 말로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눈 때문에는 고생을 안 하시게 하려는 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내가 느낄 때 크게 호전이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병원을 꼭 다니셔야 됩니다. 상당히 많이 뵙게 되고요. 또 그런 분들을 뵐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쭤보면은 약간 흐려지는, 아주 병의 초기에서는 급격하게 시력이 떨어지거나 아주 많이 휘어져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노안이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다가 이게 병이 진행을 하면서 뭔가 더 많이 휘어져 보인다든지 아니면 시력이 확 떨어진 느낌이 든다든지 해서 오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병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으시죠. 근데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양쪽 눈을 뜨고 사니까 예를 들어 오른쪽 눈이 병이 생기면서 조금 흐리게 보이거나 약간 변형치가 생기게 되면 이 머리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왼쪽 눈을 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머리가 오른쪽 신경을 조금 억제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감을 덜 느끼게 되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만 이상하시면 병원을 빨리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시력을 내가 좀 측정해 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변형시가 있는지 또는 좌우에 시력이 비슷한지를 보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시력이라고 하는 거는 병원에서 측정하는 것처럼 뭐 0.1이다 0.5다 이걸 측정하는 게 아니라, 보통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 벽에 시계가 항상 보였다, 항상 보이던 것이 오늘은 좀 흐리다, 이런 어떤 증상들을 경험했을 때는 한번 정밀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루테인을 사서 드시거나 뭐 안과 영양제 사서 드시게 되면은 그 박스에도 암슬러 격자라 그래서 약간 바둑판 모양처럼 생긴 그런 사각 모양을 보셨을 텐데,
그것이 황반변성이라든지 꼭 황반변성이 아니더라도 이 황반부에 생기는 변화를 미리 자가 측정할 수 있는 암슬러 격자입니다. 그래서 매일 보시면은 변화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암슬러 격자 같은 경우는 보통 2주에 한 번 날을 정해놓고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양쪽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쪽씩 가리고서 그 검사를 해보시게 되면 양쪽의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직선이 똑바로 보이지 않고 휘어져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그 중심부를 보실 때 이렇게 암점, 검게 뭔가 가려진 부분이 있다면은 황반부에 병이 생겼다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과를 꼭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력에 대해서는요, 어떤 것을 보실 때 우리가 불편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뭐 시계를 보면서도 한눈씩 가리고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양쪽의 미세한 시력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증상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셔야 되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받으시라고 저는 권유를 드리는데요. 사실 요즘 많은 어르신들께서 스스로 또는 자녀들이 챙겨줘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오메가3 같은 영양제 많이 챙겨 드세요. 보통 보면 한 달에 한 최소 10,000원에서 한 30,000원까지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안과 검진을 가서 받아보시게 되면은 보통 한 4, 5만 원 선에서는 1년에 한 번 받는 정밀 검진을 다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런 간단한 한 15분, 20분 안 되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도 저희가 이런 어떤 발병 가능성이라든지 현재 뭐 녹내장이나 아니면 황반변성과 같은 중요한 병들이 진행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은 녹내장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많이 걱정하시는데 약이 좋아서 1년에 한 번만 검진하시면 중간에 발견되게 되면 약을 쓰고 또 유지해가고 악화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신다면 충분한 조기 진단과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알러지가 있다, 좀 간지럽다, 아니면은 눈 꺾인다 이런 충혈은 되게 사실 가볍게 알러지 결막염이나 또 우리 흔한 유행성 결막염처럼 눈병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충혈이 오래 지속되거나 시력이 약간 흐려지는 경우에는 눈 안쪽에 포도막염이라든지 또는 전신질환이 류마티스 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오래되게 되면은 실명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충혈을 무조건 간단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충혈이 생기면은 반드시 그 원인을 꼭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쪽 눈이 실명이 되신 분들은 반대쪽 눈도 분명 실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한쪽 눈에 대해서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실명을 하셨다고 하면은 우리 몸에 그 질환이 생길 소인이 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반대쪽 눈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민하게 그쪽 눈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가능한 일이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였는데 그 뒤로부터 그대로 실명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우리 눈에 동맥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준 혈관이 갑자기 막히게 되면 망막 신경 자체는 1분만 혈액 공급이 안 되더라도 급격히 손상이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사실 이게 머리에 생기는 뇌경색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 눈의 중심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아예 창백해지고 시신경들이 그대로 기능을 잃게 되면서 거의 실명으로 가게 되고요. 눈의 혈관은 너무너무 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혈관을 뚫어주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타깝지만 실명을 맞이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우리 눈은 매우 중요한 기관인데요. 작은 눈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눈에 대한 건강관리라든지 치료는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눈은 정기적인 검진만 잘 하시면 크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눈의 모든 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경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은 변화, 눈의 시력이라든지 시야 또는 내 느낌의 작은 변화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